네, 유튜브 채널 지덕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해외 학교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교육과정 많은 또 차이가 있는데 맞습니다. 특히 수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수학 교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수포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별로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도는 저희는 어쨌든 나가야 되거든요. 네. 수학 교사들은 뭐 시험도 봐야 되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개인 편차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얘들도 처음에는 수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배우다 보는데 선생님 막 나가는데 나는 좀 부족하거든요. 네. 나도 잘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나에게 신경을 안 써줘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정체되고 밀리고 하다 보면 누가 이게 흥미를 갖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인공지능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개별화라는. 네. 그래서 조금 늦는 친구들도 좀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덜 수포자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고요. 결국은 한 명에게는 교사 한 명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수학은 특히나.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죠. 학생 한 명에게 한 명의 교사가 붙어야 된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와 정말 이상적이네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학 선행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학 선행 학습도 사실은 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극단적으로 평가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주의.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체계가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수능 수학 문제를 보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풀기 어려워. 그리고 두뇌 배틀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교과서 내용 보면 참 쉬워요. 이거를 제가 가르치면서도 이걸 가지고 애들이 수능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괴리감이 너무 크네요. 너무 크죠. 그러니까 또 수포자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평가는 좀 바뀌어야 된다. 교과서를 해서 요만큼만 가르쳤으면 그걸로 평가를 해야죠. 사실. 그래야 얘네들도 배신감이 안 드는 건데 지금은 교과서에서 너무 쉽게 가르쳐주고 정답 수능 시험 딱 보면 학원 가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포자도 생기고 수학 교육도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학 성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아이들 이런 아이들 특징은 어떤 걸까요?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걸 좀 막으려고 저도 시험 문제를 낼 때 교과서에 입각해서 정말 교과서를 잘 읽은 학생이 개념을 잘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걸 내지만 그럼 뭐합니까? 수능이 그럼 학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네. 그리고 저도 그런 내신 시험을 내더라도 수능 시험과 괴리가 있으면 학원이들도 싫어하세요. 네. 교과서 위주로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만 잘 풀 수 있는 문제와 수능형 문제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괴리감, 저도 힘들죠. 사실. 괴리감도 느껴지고. 이게 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현장에서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에 들어간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 슬픈 사건들이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살았어요. 살았는데 교사로서 살았는데 그런 사건들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교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교권이 추락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뭐 학생이 뭐 교사한테 이렇게 하고 학부모가 이렇게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서 다양한 필요성이 있고 그런 조치들이 많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제 어떤 방안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 첫 번째로는 이제 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가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고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정립이 좀 되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영역을 시범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규정 짓는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티끌 대표 박준현 선생님 생각하시는 평가의 지향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평가의 지향점의 가장 기본은 배운 걸 평가하자. 배운 걸 평가하자. 근데 배우지 않은 걸 평가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저희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성취 기준을 통과하면 된 거지. 거기서 자꾸 뭔가 기형적으로 변형적으로 어려운 걸 추구하니까 지금의 수포자 문제라든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멀어진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이와 같은 너무 큰 괴리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박준현 선생님의 희망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티끌 대표를 맡고 있지만 한 명의 교사로서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시고 사실 학생 학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교육이 전반적으로 힘들긴 한데 저희가 다 같이 좀 고민도 해보고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면서 공교육이 점점 좀 발전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티끌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정보도 나누고 저는 개방해놨어요. 티끌은 개방된 공교육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공교육에 대한 좋은 안들이 나와서 그런 것도 실제로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티칭툴도 추천드리고 연수 강사도 추천드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노력해서 공교육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